안녕하세요. 기쁨병원 외과 전문의 강윤식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탈장은 우리 복근이 있잖아요. 배 둘레에 그 복근에 구멍이 생겨갖고 그 구멍을 통해서 이제 속에 갇혀있던 장이 구멍을 통해서 자꾸 빠져나오는 걸 탈장이라고 그래요. 항상 나타나는 거는 볼록해지는 거죠. 장이 근육에 있는 틈을 통해서 이렇게 밀고 나오다 보니까 살 밑이 볼록하게 솟아오릅니다. 자리에 누우면 다시 제자리로 쏙 장이 들어가죠. 이런 게 아주 특징적인 증상이고, 그런 증상이 있으면은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고요. 남자에서는 이제 그 서해부라는 부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엄마 뱃속의 태아 시절에서 우리가 이제 태어날 쯤에서 고환이 뱃속 등 쪽에 있다가 근육을 뚫고 서해부 쪽으로 뚫고 우리 음낭 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고환이 이동을 하죠. 그 고환이 이렇게 뚫고 나왔던 근육의 그 틈이 이렇게 완벽하게 이제 밀착되어 있지 않으면은 거기가 약하기 때문에 글로 탈장이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성한테서 탈장이 이제 많이 생기고, 여성분은 물론 이제 원형인대라는 구조물이 또 대응되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게 자궁을 붙들어매주는 그런 구조물이 이제 복근을 뚫고 나오긴 하지만 거기에는 이렇게 복잡한 기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약한 이제 그런 틈새가 잘 안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한테서는 좀 덜 생기죠, 탈장이. 근육이 좀 약한 분들이 이제 고위험군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건 어떤 경우냐면 가족력이 있어요. 이제 원래 태어날 때부터 좀 약하게 태어나는 분들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 대를 이어서 이렇게 탈장이 이제 잘 생기는 집안이 있고, 갑자기 이제 체중이 빠지는 경우, 그러면은 우리 지방만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도 같이 빠지니까 근육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어떤 뭐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이어트를 이제 심하게 하면서 감량을 짧은 기간 내에 뭐 10kg, 20kg 이렇게 빼다 보면은 그쪽 이제 근육이 약해지면서 또 탈장이 잘 생길 수 있고, 탈장은 우리 사실 배 주변에서는 다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가장 많이 생기는 게 한 70% 정도에서 이렇게 서해부라고, 여기 사타구니, 여기 가랑이죠. 여기 사타구니 바로 위쪽을 여기 서해부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장 많이 생기고, 그 선보다 조금 아래 허벅지 쪽으로 생기는 또 탈장이 있는데 이걸 대퇴 탈장이라고 그래요. 이런 탈장이 있고, 또 배꼽 주변에서 생기는, 배꼽에서 생기는 배꼽 탈장도 있고, 또 요 이제 상복부 탈장이라고 우리 왕자 새겨질 때 가운데 쏙 들어가는 자리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약해지면서 그 힘줄이 약해지면서 그걸로 이제 뚫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많은 탈장이 뭐가 있냐면은 이 반은 탈장 또는 이제 이게 요즘은 투관침 탈장이라고도 그러는데 복강경 수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도 반은 탈장의 일종인데, 이제 우리 복강경 할 때 구멍을 뚫잖아요. 그리고 튜브 같은 걸 이제 꽂아 놓고 그 튜브를 통해서 복강경 기구를 이제 넣었다 뺐다 하면서 카메라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수술을 하는데 그걸 투관침이라고 그럽니다. 투관침. 탈장은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거기 구조적으로 약한 분들, 근육이 약한 분들, 이런 분들한테 생긴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플러스 우리 생활 습관에서 복압이 자꾸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변비가 심해서 변 볼 때 힘을 많이 준다거나, 또 만성 기침을 한다거나, 또 이제 무거운 걸 많이 드는 이런 경우에 이제 복압이 이제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약했던 그 틈 같은 게 이제 쫙 벌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탈장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증상 그러면 통증을 이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탈장에서는 통증이 안 나타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한 반반 된다고 보시면 돼요. 통증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통증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통증도 뭐 그냥 미세한 통증, 약간 뻐근하거나 따끔따끔하거나 이런 통증은 그렇게 위험한 증상은 아닌데, 어떤 분들한테 이제 심한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건 어떤 경우냐면 장이, 우리 반지 꼈다 안 빠지는 것처럼 장이 이제 그 틈에 빠져나왔다 딱 걸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피가 안 통하게 되면서 이제 심한 통증이 나타나고, 이게 대여섯 시간
7, 8시간 이상 방치가 되면은 결국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서 장이 썩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걸 감돈, 교액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탈장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그런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진단되는 게 좋거든요.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으셔야죠. 일단 이제 진찰을 해보면 어느 정도 짐작은 되고요. 그래도 이제 아주 탈장이 작은 경우에는 잘 진찰로 잘 이제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최종 확진은 초음파 검사로 합니다. 네,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초음파 검사도 이렇게 누워서 하면은 조금 잘 안 나타날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이제 장이 이렇게 빠져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걸 이제 직접 하는 게 이제 더 정확하니까. 그래서 보통 탈장 검사는 서서 선 자세에서 힘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하고요. 간혹 또 어떤 병원에서는 이제 CT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이제 CT는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은 게 CT도 누워서 찍어야 되잖아요. CT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진단율이 좀 떨어질 수 있고 또 하나는 CT는 그 방사선 피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음파로 더 정확하게 더 쉽게 할 수 있는데 일부러 방사선 피폭을 받으면서 CT로 초음파도 더 정확도가 떨어지는데 한다는 건 좀 꼭 치료를 해야 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합병증 문제. 어느 순간에 갑자기 감돈, 장이 이제 탈장 구멍에 끼는 거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걸 또 제대로 처치를 못하면은 교액, 그러니까 장이 썩는 상태까지도 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좀 위험한 장을 잘라내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되면 합병증도 많이 생기고 이러니까 그런 위험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청소년들 또 청년들 이런 사람들 탈장이 오랫동안 방치하면은 이제 결국 장이 고환 옆에까지 이렇게 내려가게 돼요. 근데 고환이라는 거는 원래 우리 체온 36.5도에 노출이 되면은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외부로 노출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장이 이제 옆에 가서 딱 붙어 있으니까 그대로 체온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환이 약해져요. 그래서 자칫 불임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탈장은 진단이 되면 빨리 수술하는 게 좋습니다. 탈장 환자분 중에 간혹 이렇게 탈장대를 하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멍을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압박해서 이제 막아주겠다는 거죠. 그건 오히려 좀 그거 갖고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탈장이 저절로 이제 근육에 생긴 구멍이 막힐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수술해야 되고 탈장대를 이제 오히려 이제 잘못하면 거기에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탈장대를 했는데 그 틈새로 장이 빠져나오면은 그게 눌리는 거죠, 장이. 그래서 이제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탈장대는 해결책이 안 되고 진단이 되면 하여튼 빨리 수술하는 게 그게 좋습니다. 탈장 수술이라는 건 결국 근육에 생긴 구멍을 막아주는 게 그게 탈장 수술이에요. 일단 사용하는 재료, 수술할 때 어떤 특정한 재료를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고에 의해서 인공망 탈장 수술, 무인공망 탈장 수술. 요즘 이제 그 플라스틱 그물망이 있어요. 바로 인공망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요게 이제 실제로 복강경 탈장 수술할 때 요게 이제 사용되는 거고요. 뭐 요런 모양, 다양해요. 다양한 모양의 요런 이제 인공망들을 사용하는 인공망 탈장 수술이 있고 이제 저런 걸 사용하지 않고 이제 그냥 그 봉합해서 근육에 생긴 구멍을 봉합해서 막아주는 이제 무인공망 탈장 수술 이게 크게 이제 나눌 수 있고 그러니까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서 그 탈장 구멍에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접근에 들어가느냐 하는 그거에 따라서 복강경 탈장 수술, 복강경을 통해서 이제 그 탈장 구멍 근처에 가서 수술하는 복강경 탈장 수술이 있고 피부를 째고 절개하고 들어가서 하는 절개 탈장 수술. 성인한테서는 복강경 무인공망 탈장 수술이 성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 재발이 많아요. 복강경을 할 때는 성인에서는 반드시 자동으로 인공망을 쓰는 걸로 이렇게 아시면 되고 소아일 때는 반대로 인공망을 안 써요. 절개를 하든 복강경으로 하든 소아 탈장도 이제 절개하는 방식, 복강경 수술 방식이 있는데 뭘로 하든 인공망을 안 써요. 그러니까 소아에서는 복강경 무인공망 수술, 절개 무인공망 수술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죠.
인공망 탈장 수술이 시작된 거는 1990년도 전후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우리나라에는 조금 이제 늦게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제 제가 2001년도에 이제 인공망 탈장 수술 센터 이래갖고 국내에서는 거의 이제 최초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긴 했는데, 이런 인공망이라는 이물질을 이제 사용하기 전에, 그 전에는 다 무인공망이었죠. 무인공망으로 이렇게 하다가 왜 이걸 사용하게 됐느냐. 과거에 하던 무인공망 탈장 수술이 재발이 너무 많았어요. 한 20-30% 이렇게 이제 재발이 많다 보니까 탈장 수술이라는 게 결국 이제 틈을 봉합해서 이제 수술한 거였잖아요. 무인공망이라는 게. 그 방법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구멍을 막으려면은. 근데 이게 재발이 많으니까 그 당시 의사들이 이게 재발이 왜 이렇게 많지 고민하다가 이게 아무래도 땡겨서 꼬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장력이라는 게 생겨서 다시 뜯어지면서 재발하는 것 같다. 그러면 장력이 안 생기게 이렇게 질긴 인공망으로 탈장 구멍에 덮어놓고 이렇게 덮어놓고 이렇게 고정을 해놓으면 근육을 땡겨 꼬매지 않아도 되니까 이제 장력이 발생할 이유가 없으니까 재발을 안 할 것이다 해갖고 이걸 이제 사용했어요. 이제 처음에 의사들이 인공망 탈장 수술을 시작할 때는 그냥 단순히 이제 재발 쪽만 이제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막상 이걸 써보니까 후유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후유증. 왜냐하면 이게 플라스틱이니까 우리 몸속에 집어넣으면 분해가 안 되고 주변 근육에 이게 또 엉겨 붙어요. 단단하게. 그러면서 이게 뻣뻣해집니다. 또 몸에 들어가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근육에 이런 게 들러붙어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신경 같은 것들이 이런 사이에 끼어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면서 만성 통증이라는 아주 대표적인 후유증인데 이런 게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걸 알게 됐어요. 이 만성 통증이라는 거는 인공망 탈장 수술 환자의 거의 6분의 1 정도에서 생기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통증이 아니라 생활에 상당히 지장을 받는 정도의 만성 통증이 6명 중에 1명 정도 발생할 수 있는 걸로 지금 논문들이 나오고 있고요. 뭐 그 외에도 이제 이런 인공망 월 사이에 이제 균 같은 게 오염이 되면은 이거는 이제 상처가 곱는 거죠. 이런 문제들도 생길 수 있고 또 이게 몸에 들어가면서 이게 뻣뻣해지고 날카로워지면서 장이나 방광 이런 데 천공을 일으키기도 해요. 드물지만. 이제 외국의 영국 BBC나 뭐 캐나다 CTV 또 뭐 이렇게 미국, 호주 이런 TV 방송국에서는 몇 차례 나오고 그랬어요. 또 하나 막상 수술해 놓고 나니까 재발도 꽤 생기는 거예요. 여전히 재발이 한 10% 이상 이렇게 이제 생기니까 결정적인 계기는 이제 어느 대학병원에서 요 인공망 수술을 했는데 이분은 이제 은퇴한 대학 교수님이신데 탈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탈장이 아무래도 이제 불편하니까 수술을 받고 이제 해야 되겠다 하고 인공망 수술을 받았는데 이분이 수술 받고 나서 너무너무 심한 통증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한테 소개해서 왔어요. 그 상태로. 이거는 아무래도 인공망을 제거하는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술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경험하면서 이건 아니다. 이제 과거에 우리 인공망 탈장 수술이 도입된 이유가 의사들이 과거에 그 무인공망 탈장 수술, 인공망 안 쓰고 했을 때 탈장 수술법이 근육이 벌어지려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다시 뜯어져서 재발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인공망을 쓰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인공망 쓰면 재발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인공망 쓰는데도 재발이 여전히 10% 이상 되니까 그 단지 그 긴장 때문에 재발이 된다는 거는 뭔가 잘못된 판단일 수 있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 서해부 탈장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간접 서해부 탈장, 직접 서해부 탈장. A로 나오는 게 요 고환하고 연결된 요 이제 그 빠져나왔던 틈으로 생기는 게 A인데 그걸 간접 서해부 탈장이라고 그러고 그렇지 않고 여기 그냥 그거하고 관계없이 바로 가까이는 있지만 여기는 다른 데보다 근육이 한 겹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터지는 분들이 있어요. 요건 직접 서해부 탈장이라고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 그 과거에 하던 무인공망 탈장 수술은 A가 생기던 B로 나왔던 똑같이 수술 전체를 다 째갖고 다 수술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수술법 개발한 거는 A는 A, B는 B의 방법으로 이제 수술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간접 서해부 탈장 수술법과 직접 서해부 탈장 수술의 수술법이 다릅니다. 저희 수술은.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또 얻어질 수 있는 효과는 수술 상처가 작아도 돼요. 이때는 쫙 쪄야 되는데 이걸 B는 B, A는 A만 수술하면은 상처가 작아도 되죠. 또 수술 시간도 짧고 또 수술 후 환자분이 느끼는 고통도 적고 아무래도 이제 수술 범위가 넓으면 후유증도 그만큼 많은 거죠. 그러니까 후유증도 적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좋아진 거죠. 99% 이제 완성됐다고 저는 이제 판단하고 있어요. 더 이상 뭐 크게 개선할 건 없는데 인공방 탈장 수술도 절개 인공방 탈장 수술이 맨 처음에 발표가 됐어요. 1987년도에 미국의 리히텐슈타인이라는 의사가 뭐 2,000몇 케이스 이래갖고 발표를 했는데 1987년도에 발표하기 그 전에 이게 시작된 거는 63년도부터. 그러니까 20몇 년을 혼자 수술을 하면서 경험을 쌓고 나름대로 또 이제 개선을 하고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데이터를 모으고 그래서 발표하기까지 한 23년이 걸렸고요. 딱 완성된 형태로 발표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 전에 하면은 이게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지고. 저는 한 2,200건, 300건 정도 하고요. 부원장님들 이렇게 하시는 게 제 생각에는 1,500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하루에 한 10개 정도 하죠. 국내에서 당연히 일이죠. 세계 2위입니다. 수술법이 그만큼 간단해요. 수술법은 간단할수록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복잡하면은 이게 다른 사람이 따라하기가 힘들거든. 저희는 인공망을 그 이후로는 단 한 명도 안 썼어요. 그리고 재발률이 우리가 지금 300명 중에 1명이에요.